반갑습니다. 질문과 답변 강의를 맡은 김도우입니다. 이제 3주차가 흘러가고 있는데 아마도 스스로도 궁금하고 또 다른 분한테도 궁금증을 많이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메나테크 비즈니스의 장점은 궁금한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으로 남는다는 거죠.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 궁금한 게 계속 의문으로 남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그렇게 확신이 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틀린 그림 찾기라고 있습니다. 어릴 때 많이 해보셨잖아요. 동그라미 치면서 찾아내는 건데. 근데 실제로 틀린 그림 찾기는 틀린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틀린 그림 찾기가 아니고 다른 그림 찾기를 해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이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접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생소한 용어나 전혀 다른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내가 모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나와 다른 세상이나 정보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시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게 크게 한 20가지 내외로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그런 듣는 질문이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질문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이 20가지 안팎의 그런 내용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다단계 피라미드에 대한 질문을 또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씩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또 가장 많이 듣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질문들 중에 이런 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예스 but 화법을 많이 진행을 하라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분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앞으로 시대의 흐름인지 그리고 세포의 촉수가 인지 면역을 하는지 이게 둔감하거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러면 어떨까요? 라고 먼저 상대방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시 이제 질문을 하고 만약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게 훨씬 좋은 그런 상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단계 피라미드 아닌가요? 혹시 다단계 같은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죠. 저도 아직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피라미드하고 다단계하고 네트워크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먼저 인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근데 혹시 피해를 보신 적이 있은가요? 라고 한번 이렇게 여쭤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편해하냐면 피해를 본 분들이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그런 피해를 봤다면 거기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요약을 해드리면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는 남을 이용을 하지만 건전한 다단계는 남을 도와야 성공을 한다고 우리가 매듭 지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게 피라미드 다단계는 이렇게 각자 다른데 다 같다고 여깁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여기시고 있죠. 제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면요. 피라미드는 먼저 시작한 사람이 반드시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찍 줄 서야 되고 남을 이용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단계는 어떤 거냐면 다단계는 최종 소비자 없이 사업자가 제품을 알아서 유통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 입장에서는 한 100만 원치 물건을 사면 10% 정도 할인해 줄게. 한 200만 원치 사면 20% 정도 할인해 줄게. 제품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판매를 하든지 처분을 해라. 이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관심이 없는 게 다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네트워크는 어떤 거냐면 최종 소비자가 회원가입을 하면서 발생시킨 매출에 의해서 이런 매출이 발생이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은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네트워크가 다단계 법안에 같이 세를 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혀 다단계와 네트워크는 다른 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단행법을 이렇게 분리를 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 단행법을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글로벌 원 그룹에 계신 김태수 교수님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네트워크가 다단계는 다른 이런 네트워크 단행법을 이렇게
법안을 상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단행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곧 이제 달라져서 이제 새로운 단행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보호와 인정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피라미드 다단계 네트워크는 엄격히 보면 다 다르다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회사의 계급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전형적인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가 가장 많고 그 외 중간 관리자, 임원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대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군대를 보시면 사단이 있으면 사단 밑에는 연대가 있고 연대 밑에 대대, 중대, 소대, 분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군대 역시 피라미드 구조는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인정해야 될 부분이 피라미드 자체는 사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인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즉 불법 피라미드와 다단계는 남을 이용해서 회원가입할 때 사재기 시켜서 많이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정통적인 네트워크는 어떤 거냐면 남을 도와야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 회원가입 비용이 없고 또 사재기도 없고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네트워크라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런 말도 또 듣기도 하죠. 못 본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소문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 못하는 분이 그만두고 나서 안 된다, 어떻다 이렇게 해서 말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여러분을 오늘 초대하신 분들이 대부분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분들이 이제 성공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사실 성공 확률은 어디를 가도 1%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아래에 성공한 케이스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도 나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초, 중, 고, 대학교 16년을 정말 빡시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스펙을 쌓고 어학연수를 가고 정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게 돼 있거든요. 또 옆에 국가대표를 한번 볼까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대한체육회 등록이 돼 있는 운동선수가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10만 명 정도 중에 크게 우리가 좋아하는 야구와 축구 두 가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야구, 축구 중에 야구 중에 우리 부산이니까 또 롯데자이언츠 팬 많으시죠. 롯데자이언츠에서 1군에 있는 프로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이대호도 뭐 여러 선수들이 있는데 1군 프로가 될 확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지금 초중고 대학교에서 야구하는 사람 100명 중에 3명에서 4명만 1군이 된다고 합니다. 축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한 차원 더 올라가서 1군 프로에서 국가대표가 될 확률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1000명 중에 3, 4명만 된다고 합니다. 0.3에서 0.4%의 확률을 가지고 있답니다. 국가대표 될 확률이. 참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변호사 한번 볼까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 바로 변호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사시 공부를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게 몇 년간 전업을 해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게 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또 주위에 의사분들 많으시잖아요. 원장 선생님들 보통 또 뛰어난 분입니까? 어려운 의대 가서 인턴 레지던트 등 해가지고 수십 년 이상을 전념을 해야 이제 의사로 성공했다는 인정을 받거든요. 지금 제가 보신 이제 대기업 국가대표 변호사 의사 이걸 봤을 때 그렇게 성공한 분들이 저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였냐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 메나테크 비즈니스에서 성공자라고 하면 뭐 단적으로 그냥 이제 소득으로만 치면 한 브론즈 PD 이상이 되면 성공자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브론즈 PD 정도가 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억대 연봉으로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론즈 PD가 된 분하고 국가대표 변호사 의사하고 노력한 거나 시간 투자나 이런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 비즈니스는 성공을 할 확률은 비슷한데 리스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사시에 합격 안 해도 돼요. 인턴 레지던트 안 해도 됩니다. 20년간 죽듯이 운동도 안 해도 됩니다. 훨씬 문턱이 낮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상위분들만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씀도 또 들으시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왜 그런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반은 맞냐 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마라톤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라톤을 하면 만약에 먼저 뛴 사람과 한참 뒤에 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에너지와 체력으로 뛴다면
당연히 먼저 뛴 사람이 결승선에 먼저 가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 비즈니스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에너지와 노력이라면 먼저 시작한 사람이 당연히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은 빨리 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입사가 빠른 분이 대부분 임원까지 빨리 올라가는 게 보통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월하는 게 힘들거든요. 우리 비즈니스의 장점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뒤늦게 시작했지만 추월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 먼저 한 사람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즈니스 이제 9년 차고 지금 골드 PD인데요. 셀러브레이트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저는 골드 PD인데 이제 골드 PD 바로 밑에 직급이 실버, 브론즈 PD 이렇게 직급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찬찬히 보면 저보다 한참 먼저 이 일을 시작한 분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이게.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조금 뒤늦게 시작했지만 추월이 가능하다,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파나요? 단계가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서 많이 남겨 먹기 때문에 비싼 건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실 수 있죠.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먼저 왜 이런 방식으로 파나요? 라는 질문도 듣는데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유통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까마득하게 20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저희 회사가 런칭이 될 때 처음에는 이 제품들을 샵에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샵에 전시를 하니까 딱 두 분류의 소비자가 생겼대요. 한 분류는 이게 영어로는 글리콘 뉴트리언트라 되어 있거든요. 글리콘은 달달한 뜻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단 거 먹으면 당뇨 걸리는 거 아니야 해서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부류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메나테크라는 회사의 제품 아주 뛰어나 면역이 정말 대단해 해서 소문을 듣고 이제 제품을 구매를 하신 분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구매를 해서 먹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엠브로토스를 섭취를 한다.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호전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반응인데 이 호전 반응이 나올 때 누구한테 이렇게 궁금증을 제안을 하고 답을 드릴 수 있냐는 거죠. 대응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샵에 전시를 해놓으면. 그래서 저명한 이 마케팅 프로들과 회사 CEO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다는 거죠. 우리 제품은 일반 회사 제품과는 달리 속효성이 뛰어나고 호전 반응 등이 수반돼서 될 수 있기 때문에 1대1 케어가 가능한 그런 유통 채널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1대1 케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구전 광고에 의한 신뢰도가 높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채택해야 되겠다 해서 이 유통 채널을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조금 궁금증이 풀리시죠? 그리고 유통 변화의 흐름을 이해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전에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면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갔습니다. 단계 많죠. 진짜 다단계가 2단계입니다. 예. 이런데 이제 1990년도 후반에는 이제 대형 할인 매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계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좀 더 싼 가격으로 이 할인 매장에서 편하게 제품을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IT가 발달하면서 인터넷 홈쇼핑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점포가 없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을 살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첫 번째 강의에서도 인정과 보상이 들었겠지만 대형 할인 매장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사.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쇼핑으로 내가 이 제품을 사. 아무리 좋은 걸 내가 써보고 동생, 친구, 이모들한테 알려도 나에게 돌아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 흐름만 봐서는 소비가 그냥 지출로 끝나는 구조예요, 거의. 그러나 이제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고 안정화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회사와 소비자를 직거래한다. 누가? 저희 같은 이런 사업자, 회원들이 써보고 좋아서 구전 광고를 이렇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리면 회사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 광고비에 대한 35%의 비용을 저희 같은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사업자들에게 골고루 분포를 해주는 이런 유통의 흐름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그런 이런 흐름이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가능한 게 무점포 무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의를 보시면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 재비용을 없애
회사는 싼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을 하고 회사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에게,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비자라는 거죠. 적극적인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한번 많이 쓰고 여러분 주위에 알려도 돈이 돌아옵니까? 캐시백이 안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시스템적으로 접목을 하면 내가 적게는 한 달에 몇만 원부터 한 달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매 마진을 임의로 생성하는 방문 판매와는 달리 방문 판매는 대부분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100원의 제품을 사옵니다. 그러면 임의로 여기서 20%의 마진을 붙이든 30%의 마진을 붙이든 해서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엔드 유저가 받아가는 가격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는 대통령이 쓰나 옆집 언니가 쓰나 제품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 구조가. 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등의 비용을 네트워크의 깊이와 폭에 대한 기여도에 의해서 매출의 35%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소비자에게 환원한다는 거죠. 단계가 많이 떼서 그게 비싸게 팔아서 많이 가져가는 게 절대 아니고 매출의 35%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내가 네트워크의 깊이와 폭에 관여했냐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수당을 이렇게 35%의 범위 내에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옆집 언니도 똑같은 가격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죠. 전혀 다르게 이렇게 살 수가 없다는 내용들입니다. 만병통치약인가요? 그렇게 좋으면 왜 약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주치의는 먹지 말라고 하나요? 라는 말도 우리가 종종 많이 듣기도 합니다. 만병통치약인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특허를 봤을 때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전혀 다른 질병인데 똑같은 제품을 먹었는데 좋아지니까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체의 신비라는 이런 메나테크에서 발행한 저널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세 가지를 던지고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손을 베었을 때 피부 및 기타 조직은 상처 부분을 어떻게 감지하여 재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간단한 요리를 할 때 아주 크게 베이지 않고 조금 예를 들어서 이 식칼에 베인다 그러면 그냥 꼭 몇 분간 거즈로 누르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지혈이 되고 그게 한 며칠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고 새살이 돋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인 거죠. 어떻게 여기에 지혈을 해야 될 응고인자를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일로 보내주고, 그리고 응고를 하는데 필요한 응고 물질, 새살에 필요한 물질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여기에 보내주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기관은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어떻게 알아서 혈액으로 보내고 순환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드시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저녁 음식물 중에는 비타민, 미네랄도 있고 단백질인데 어떻게 그것들을 알아서 내 소장에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은 간으로 가, 단백질은 뇌로 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보내줄 수 있냐는 거죠. 세 번째는 신장 필터는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나쁜 건 내보내는 이런 기능을 어떻게 알아서 하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차트를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40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알아서 이런 무조건적인 기능이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세포끼리 대화를 하면서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이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정 말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무조건적인 기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으면 무조건적인 기능은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칼에 약간 베었는데 지혈이 안 되고 피가 철철철 계속 나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좋은 영양분을 먹었지만 그게 우리 몸에 적재적소로 가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고 신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 치유력과 무조건적인 기능은 일맥상통한다 보시고 이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되면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메나테크의 자랑스러운 특허에 그 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녹색으로 된 테이블에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 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제공해 줬다라고 특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질병 70여 가지의 똑같은 제품을 주는데 회복이 되더라, 근육이 조절이 되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기 특허에 나왔듯이 알 수 있는 것이 자연 치유력을 회복에 필요한 재료를 넣어주니까 우리 몸 스스로가 우리 몸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방금 만병통치약인가요에 대한 답변이 정확히 되실 것 같습니다.
저 교과서에 내용이 실린다는 것은 적어도 10년, 20년 이상 연구된 팩타들이 거기에 반영이 된다는 거거든요. 96년도에 의대생들이 가장 많이 본다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 정확하게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해서 내 몸의 자연 치유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세포끼리 서로 대화를 해야 한다. 무엇이 그 대화를 하냐면 세포 위에 있는 8가지 복합당질 촉수가 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저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8가지 복합당질 촉수는 보시다시피 글루코즈, 갈락토즈, 만노즈 이렇게 해서 8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놈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중요한 것은 세포 위에 촉수를 구성을 하면서 인지를 하고 면역을 하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도 내 세포에 이 촉수가 빼곡하고 정확하면 제대로 인지를 면역을 해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분이 드셨던 음식 중에 어느 비타민, 예를 들어서 내 몸에 필요하다면 세포의 촉수가 그걸 인지를 해서 내 세포로 넣어주고, 이런 모든적인 기능을 세포의 촉수가 다 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포의 촉수가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촉수가 제대로 있어야 좋은 것은 내 세포로 넣어주고 필요 없는 것은 내 몸 속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촉수가 자연 치유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세포의 촉수를 구성하는 8가지 당 단백질을 만드는 엠브로토스를 먹기만 해도 세포가 촉수가 빼곡해지면서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재료가 공급이 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이 된다는 거죠. 즉 말해서 엠브로토스가 우리 몸을 치유를 시킨 게 아니고 엠브로토스가 들어가면서 세포의 촉수를 만들면서 세포의 촉수끼리 대화를 잘하게 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빼주니까 우리 몸은 스스로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그렇게 좋다면 왜 약으로 만들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받죠. 그러면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LD50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달 도즈인데요. 찌를 예를 들어서 100마리를 두고 거기에다가 이 약을 주입량을 단계적으로 계속 올립니다. 올리다 보면 찌가 50%가 죽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약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메나테크의 제품을 찌한테 계속 단계적으로 올려줬더니 이 찌들이 더 건강해지기만 하더라. 한 마리도 안 죽고 건강해지기만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일단 약으로 부합이 안 되더라. 2단계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처방전을 받기 전에 병원 원장님이 항상 하는 말이 혹시 드시고 있는 약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약물 상호 충돌 작용 때문에 피해야 될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메나테크는 약을 드시는 분이 이 제품을 드시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히려 약물 효과를 더 높여주더라. 그래서 2번째 약으로 또 부합이 안 되고요. 3번째는 특정 부위에 대한 기재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에 좋은 뭐 약이다, 아니면 당뇨에 좋은 약이다, 치매에 좋은 약이다, 이 분류가 돼야 되는데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포가 건강해지고 자연 치유력이 회복이 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지니까 특정 부위의 치료 효과를 기재하기가 힘들더라. 그래서 이 3가지 범위를 사실은 뛰어넘기 때문에 제품이 약으로 이렇게 등재가 안 되고 건강식품으로 분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희 주치의는 먹지 말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도 받죠. 그러면 의대생들이 보는 교과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96년 이전에는 포도당 유일 이론이라고 있었습니다. 밥, 빵, 떡 같은 포도당만 잘 먹으면 이것이 만노즈, 북고지, 잘노질에서 8가지 전환이 된다고 그 당시에 의대생들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됐다는 이론이 96년도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8가지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고 많은 효소가 있어야 되고 내 몸의 생화학 컨디션이 아주 좋았을 때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교과서에 새롭게 개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8개의 단당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내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96년도에 생화학 교과서에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특히 이걸 넣어주는 게 좋다는 이론까지 이제 교과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의료진
그 모임 중에 하나가 개원이 협의회입니다. 이 개원이 협의회에서는 이 꾸준하게 글리코를 접목을 하고 있는 병원장님들이 이 세미나 이 내용들을 널리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 그룹에도 신원수 원장님께서도 널리 이 내용들을 많이 전파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 의대세 이 학술 세미나에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런 내용들이 다 실리고 있습니다. 네이처지의 커브 스토리에 이런 글리코에 대한 기능들 부분부터 이렇게 검증된 내용들이 다 실리고 있다. 그리고 종건당은 우리나라에 모르시는 분 없을 정도로 아주 네임밸류가 큰 제약회사이자 건강식품 회사죠. 거기에 이제 1970년도에는 비타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80년도에는 허브 제품의 시대, 90년도에는 항산화, 2000년도에는 드디어 면역 시대이자 세포 건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종건당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MIT 공대에서 세계를 바꿀 10대 기술에 대해서 세포의 건강과 세포의 신호 전달에 있어 당질학, 글라이코믹스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라는 내용을 밝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한 8가지 당 영양소를 건강식품으로 한 회사가 바로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회사라는 것을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글리코에 대해서 메나테크가 대단한 회사라는 걸 우리가 또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에도 이런 내용이 실립니다. 한국제약의 힘이라는 코너에 우리가 다들 아는 유한양행, 동아제약, 셀트리온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미국 메나테크에서 배워야 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신문에 동아제약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면 다른 제약회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미국 메나테크에서는 이 독보적인 글리코 기술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는 영 자신이 없어요. 그거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여러분, 좋은 것을 알리는 게 판매일까요? 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분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집을 팔 분하고 집을 살 분을 연결을 해주는 분이거든요. 그 공인중개사가 집을 판 게 아닙니다. 연결만 해주는데 그 연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비즈니스도 건강과 재정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분과 메나테크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에 대한 네트워크의 형성의 깊이와 폭에 따라 내 소득을 받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판매가 아니고 연결을 하고 이렇게 정보를 드린 비즈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결국은 판매를 해서 매출이 나와야 수당을 받아가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처음 이 비즈니스를 하시면 여러분이 판매를 한 것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 수당에 반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운라인에 사업자나 소비자 거의 없기 때문에 제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요. 함께하는 사업자 1명, 2명, 3명 늘어나면 내가 하는 역할이 바뀝니다. 판매 영업보다는 그분들에게 교육과 이해를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팀이 더 커지면 여러분들이 팀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되실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가치 있는 일을 또 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 비즈니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 이해 사업이자 더 나아가서 리더십을 키우는 이런 비즈니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주변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말만 잘한다고 이 일이 잘 되면 그거는 좀 아닌 거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포장을 잘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저희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을 곰곰이 보시면 포장을 이만큼 해서 하는 분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포장하는 거는 몇 달, 몇 년 안 가서 표시가 다 납니다. 저희들의 비즈니스의 초점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팩타들 제 개인적인 사견은 하나도 없거든요. 저널에나 과학에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검증된 팩타를 진실하게 전달을 잘하는 분이 우리 비즈니스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팩타를 진실하게 전달하는 비즈니스지 말을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인맥이 거의 없어요. 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면 인맥이 많은 사람은 생각 외로 몇 명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A, B, C 명단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A 명단은 뭐냐면 전화를 해서 바로 친구야 내 지금 묻지도 말고 한 300만 원만 빌려도 라고 했을 때 아주 친한 명단을 A 명단이라는데 여러분 과연 그런 분이 여러분한테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대부분이 10분이 안 됩니다. 인생을 한만 잘 살았던 분도 10분이 잘 안 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맥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별로 드물다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그렇지만 몇 명 안 되는 인맥을 내가 또 잘 활용을 하면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우리 비즈니스입니다. 나를 신뢰하는 두세 명만 여러분이 함께 비즈니스를 하시면 그분들의 명단으로 여러분 두세 명의 리더로 여러분 연 2억 소득인 실버 PT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갔거든요. 두세 명의 제대로 된 사업자를 정착을 시키니까 그분들이 파생되고 해서 100명이 넘는 사업자가 지금 글로벌 비즈니스와 함께 이렇게 성장이 대단한 거죠. 또한 인맥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확신의 사이즈가 커지면 흐릿한 명단이 살아납니다. 확신의 사이즈가 적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괜히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할 수도 있겠네. 그냥 전화 안 할래? 라고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확신이 커지면 이 정도 가치 있는 일이면 이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커지면 안 보이는 명단도 살아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인맥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일을 하면서 또 만들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를 이렇게 이야기를 내립니다. 메나테크를 해서 1년 만에 여러분이 받아가는 결과치는 그 전에 살았던 여러분 인생에 대한 결과치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1년 뒤의 결과치는 그 앞에 여러분이 메나테크에서 1년을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결과치라고 하거든요. 우리 비즈니스가 1년, 2년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 대 50년, 자녀 대 50년에서 100년을 누릴 수 있는 비즈니스인데 그러면 내가 인맥을 다시 만들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왜? 누릴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시 뭐 6개월, 1년 내가 노력을 해서 인맥을 또 만들어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인쇄소득처럼 상속이 되나요? 대부분 회사들이 또 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상속에 대한 메리트로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3년, 5년 돈 투자가 아닌 시간 투자로 내 평생 30년, 5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다른 회사도 이런 상속이 됩니다. 네트워크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상속이 되는 코드라 해도 이게 과연 코드를 물려받은 사람이 이걸 이룰 수가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부부가 지금 부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 여행을 가다가 큰 사고가 났다. 그래서 뭐 몇 달, 몇 년 동안 뭐 병원 신세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그러면 저희 비즈니스가 저희가 만약에 극한 상황까지 갔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상속이 되겠죠. 상속이 되면 아이들이 저희가 받던 소득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자격이라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메나테크 유자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23만 원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식품 한두 개 먹고 커피 마시고 머리에 바르고 한 가족이 30만 원 충분히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해내가기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회사를 가면 일정 높은 직급에 도달을 하면 유자격이 한 달에 7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가까이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은 이것을 판매를 하고 유자격을 해놓는다 하지만 그걸 상속을 이어받는 아이들이 과연 어디 가서 700만 원, 800만 원치 제품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절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아주 합리적인 유자격이 진짜 소득처럼 상속이 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메나테크가 그 비즈니스 정확하게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이가 어려서 저는 9년 전에 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 아이가 되게 어렸습니다. 한 놈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한 명이 유치원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아주 손이 많이 갈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손이 많이 가지만 5년 10년 뒤에는 돈이 많이 가겠다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5년 10년 뒤에 진짜 뭔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아이들 그 당시에 너무 어렸지만 메나테크 비즈니스에 더 집중을 했고 5년인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이가 어려서 이 일을 못한다고 하지만 어떤 분은 아이들 때문에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적성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취직을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일한 것 대비 소득이 너무 안 올라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요. 그러면 과연 그 시점에 그 일이 나하고 적성이 맞나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성보다는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치나 결과물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1, 2년 병원에 누워있어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내 통장에 따박따박 1,000만 원씩 들어온다. 해마다 가족들하고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해외여행을 10월에는 동남아로 1월에는 유럽으로 간다. 만약 여러분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신다면 그 일이 적성에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그거 딱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적성보다는 가치나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빨리빨리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을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활용을 하시면 상대방이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아주 짧지만 적극적으로 좋은 결과물을 또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병통치약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한번 반문을 한번 해보시죠. 생각하는 게 달라지실 거거든요. 그렇게 좋다면 왜 약으로 만들지 않았나요? 라고 했을 때는 약의 기준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왜 저희 주치의는 먹지 말라고 하죠? 주치의가 적극 권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광고를 하지 않나요? 광고하는 제품이 반드시 좋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보시는 거죠. 나는 시간이 없었어. 어느 분야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신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가 어려서 아이가 더 크면 더 많은 시간과 돈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말 주변이 없었어. 말만 잘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팍 와닿지가 않습니까? 나는 판매 소질이 없었어. 좋은 것을 알리는 것이 판매일까요? 적성에 맞지도 않고 땀 흘려 정직하게 버는 것이 좋아요라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일은 혹시 적성에 맞나요? 라고 한번 여쭤보시는 거죠.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못해요. 자존감을 갖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노후와 미래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듣죠. 모든 기업은 상품을 사고 팔지 않나요?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공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얼마나 법니까? 라는 질문도 듣습니다.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얼마 정도를 벌면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좋은데 왜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하지 않나요? 국가 차원에서 특정 회사만 홍보할 수 있을까요? 팍 와닿죠? 먼저 시작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 뭐라고 답하면 좋겠습니까? 성공의 시작 시점만 반드시 중요할까요? 하나하나 좀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이렇게 또 적극적인 답에 대해서도 알아보셨는데요. 일을 하시다 보면 이제 질문으로 답을 해서 응대를 하시는 케이스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육을 들어서 세포 인지에 대한 중요성, 네트워크 마케팅의 향후 성장 가능성,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알지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공감으로 안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이야기하고만 나오면 그 다음에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무엇을 진짜 중요시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니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TLP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선택을 한번 해보시죠. 거기에 니즈 파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아이템 또는 회사에 전혀 무관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진짜 무엇을 필요한지 정확한 니즈를 끌어내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초보일 경우에는 두 번째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럴 때수록 TLP 더욱더 활용하시면 좋으시겠죠. 자, 모든 거절이 진짜 거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다 보면 진짜 거절 아닌 거절을 받는데 그것이 진짜 거절이 아니다.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일 수 있고요. 오늘 지금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명쾌해지셨으면 좋은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메나테크 비즈니스의 장점은 궁금증이 나중에 확신으로 전환이 된다라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가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또 4주차에 더욱더 알찬 강의 기다리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